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디지털 기기 앞에서 보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때로는 태블릿으로 책을 읽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눈 건강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디지털 기기를 오래 사용한 날 눈이 뻑뻑해지고 뭔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진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겪는 디지털 눈 피로라는 현상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눈의 조절력이 점차 떨어지고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청색광이라고도 불리며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LED 조명 등 다양한 곳에서 방출됩니다.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를 가진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보기에 눈에 띄지 않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심지어 망막에 손상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연스레 노화로 인해 눈의 조절 능력과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매일 저녁 눈의 피로와 건조함으로 고생하며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모니터를 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눈이 너무 아파서 책 한 권 읽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디지털 눈 피로는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두통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대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눈 건강은 우리가 흔히 신체 건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눈의 피로를 줄이고 더 나아가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간단한 눈 운동 방법, 식습관 변화로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로 인한 눈 건강 문제는 우리가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블루라이트의 영향은 현대인의 눈 피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블루라이트가 무엇이고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청색광을 뜻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 특히 LED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모니터는 강한 블루라이트를 방출합니다. 이 빛은 태양빛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공적인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디지털 화면을 장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자연광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눈이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블루라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다른 파장의 빛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에 눈이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이나
목 통증 같은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피로 회복이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박모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매일 8시간 이상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이 뻑뻑하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정도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점점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박 씨는 디지털 눈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개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모니터에 블루라이트 필터를 활성화하고 1시간 작업 후 10분씩 눈을 쉬게 하는 루틴을 만들었고 눈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블루라이트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기의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화면 색감을 따뜻하게 조정해 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안경은 특별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블루라이트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 씨처럼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안경을 활용해 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변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이 상대적으로 더 밝아져 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밝은 조명도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눈이 편안한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블루라이트는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요소지만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눈 건강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블루라이트로 인해 피로해진 눈을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눈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눈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도 금방 반응하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눈 근육의 탄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눈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눈 운동 방법과 그 효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를 줄이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 바로 20, 20, 20 규칙입니다. 이는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간단한 규칙인데요. 이 방법은 특히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화면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다 보면 눈의 조절근이 경직되어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먼 곳을 바라보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조절근을 이완시켜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40대 여성 김모 씨는 매일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며 눈 피로와 두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권유받은 20, 20, 20 규칙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간단해 보여도 잊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상에 알람을 설정해 매 20분마다 짧은 휴식을 가지며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인 후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두통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눈을 가볍게 감고 손바닥으로 덮어주는 팜핑 운동이 있습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눈을 덮어주는 이 동작은 눈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기로 인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팜핑은 하루 중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눈이 건조하거나 피로할 때 즉각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눈 깜빡이기 또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운동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눈을 깜빡이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눈 깜빡임은 1분에 약 15에서 20회 정도이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는 5회 미만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눈의 표면이 건조해지고 안구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더 자주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눈 표면의 수분을 유지하고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눈의 상하좌우 움직임과 원형 운동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거나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는 이 운동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눈을 감은 상태로 약간의 압력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특히 컴퓨터 작업 중간중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눈 운동들은 규칙적으로 실천했을 때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일상에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동작부터 시작해 습관화하면 점차 다른 방법도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의 피로가 해소되면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꾸준한 실천에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눈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와 눈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이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을 살펴보며 우리 몸 안에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비타민 어입니다. 비타민 어는 눈의 망막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어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그리고 고등어 같은 음식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타민 어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와 E 또한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노화를 늦추고 백내장과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와 같은 과일과 채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항산화제이며 견과류와 씨앗류, 그리고 아보카도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는 안구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마씨 같은 식품에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잦아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오메가3가 필수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이모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눈이 뻑뻑하고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았고 눈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을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고 당근과 시금치를 활용한 식단을 추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의 건조함과 피로가 크게 줄어들었고 시야가 한결 맑아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망막과 황반에 주로 존재하는 항산화제인데 특히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평소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분 섭취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물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눈물이 빨리 증발해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가 어렵거나 부족할 경우 눈 건강에 특화된 영양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이를 일상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음식을 통해 눈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자체를 줄이고 우리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블루라이트 관리와 운동, 그리고 영양 섭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일정 시간을 기기에서 벗어나 눈과 몸을 쉬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여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낮추고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은 일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지만 이 도구들이 우리 눈과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히 기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먼저 디지털 디톡스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하루 동안 자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앞에서 보내는지 확인해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업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습니다. 이는 눈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과도한 피로를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박모 씨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생활을 이어가며 극심한 눈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그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몇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업무 시간 중 매시간 10분씩 화면을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눈과 몸을 쉬게 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는 눈의 피로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는 첫 단계는 사용시간 제한입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규칙을 정하면 눈이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프리타임을 정하거나 주말 하루를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디지털 프리데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환경 설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면 특정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SNS나 영상 콘텐츠 시청에 지나치게 빠지는 시간을 줄이고 눈을 쉬게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디지털 디톡스의 성공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거나 컴퓨터를 계속 켜둔다면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시야에서 치우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끄는 등의 환경적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면서 화면을 보지 않는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디지털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정해두면 기기를 다시 손에 들고 싶은 충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눈 건강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여유와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필수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에도 우리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디지털 기기에 내장된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화면의 색 온도를 낮춰 화면이 더 따뜻한 색조를 띠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라이트 방출량을 줄일 수 있어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특히 야간에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 이 기능을 켜두면 멜라토닌 분비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도구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렌즈에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특히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며 디지털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디자이너 이모 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눈의 피로와 두통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몇 주 만에 눈의 피로와 두통이 현저히 줄어드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와 차단 안경 외에도 외부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이 그 중 하나인데요. 이 필름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모니터에 쉽게 붙일 수 있어 간편하게 블루라이트 방출을 줄여줍니다. 이 필름은 특히 여러 사람이 기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유용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야간 모드나 어두운 테마를 활용하는 것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 모드는 화면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해 눈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어두운 테마는 밝은 배경 대신 어두운 배경을 사용해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이런 설정은 눈이 밝은 화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밤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의 자세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화면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주변 조명을 조절하여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이 눈보다 낮은 위치에 있도록 조정하면 눈이 덜 긴장되고 자연스럽게 눈 깜빡임 횟수도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기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화면을 차단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쉬게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실천하기 쉽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와 안경, 디지털 기기 설정, 그리고 환경 개선 같은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눈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의 위험성과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피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블루라이트는 디지털 기기 사용과 함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통해 그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블루라이트 필터를 활성화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활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입니다. 특히 야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 눈의 피로를 덜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 운동과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관리법입니다. 20, 20, 20 규칙처럼 간단한 눈 운동은 눈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눈과 몸을 쉬게 하는 디지털 디톡스는 우리 삶의 리듬을 되찾아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을 끄고 자연을 바라보거나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영양 섭취 또한 눈 건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A, C, E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영양소는 눈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 시금치, 연어와 같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눈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식단의 변화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의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명과 화면 밝기 조정, 그리고 올바른 자세는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화면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환경을 피하는 습관은 눈뿐 아니라 몸 전체의 피로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고 작업 중에는 20, 20, 20 규칙을 적용하며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눈을 쉬게 하는 식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 관리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오래도록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눈 피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작은 실천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간단한 눈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눈의 피로를 줄이고 나아가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